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2025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다저스와 필라델피아의 맞대결 포함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 시즌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하게 될 네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저스는 일찌감치 어제 신시내티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디비전 시리즈에 선착을 했고요. 오늘 디트로이트는 클리블랜드를, 컵스는 샌디에고를, 양키스는 보스턴을 3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꺾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네,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저스와 필라델피아의 디비전 시리즈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4승 2패로 필라델피아의 우위였는데요. 다저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시내티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면서 손쉽게 스윕으로 또 디비전 시리즈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3번 시드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결과적이긴 하지만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시리즈가 됐는데요. 신시내티와의 두 경기를 소화하면서 이 타자들의 컨디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불펜 자원 테스트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에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 사사키를 9회 기용하면서 필승조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큰 수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다저스는 어제 승리를 통해서 아낀 오타니 선발 카드를 1차전부터 투입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1차전이 끝난 뒤 하루 휴식일 덕분에 등판을 마친 오타니에게 또 휴식일을 추가로 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오타니 선수 선발로 나은 다음날 타석에서 체력적으로 조금 부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걱정도 또 지울 수가 있게 된 셈이죠. 충분한 휴식일을 확보하면서 다저스는 2차전에도 정상적으로 스네를, 3차전에는 야마모토 선수를 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는 좌완 트리오를 앞세워서 다저스의 타선을 상대할 생각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1차전 선발로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예고를 했고요. 2차전에는 레인저 수아레즈, 3차전에는 헤수스 루자르도의 등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세 선수는 모두 올 시즌 10승을 넘겼고요. 에이스인 잭윌러가 빠졌음에도 필라델피아의 선발진이 흔들리지 않고 시즌 막판까지 호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차전 선발로 예고된 산체스는 올 시즌에 이 구속 상승과 함께 13승 5패 20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도 2.50을 기록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 중 한 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이 제구력이 뛰어난 수아레즈와 구위가 뛰어난 루자르도 역시도 루자르도 역시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발진에서는 우위를 가릴 수 없다고 했을 때 역시 관건은 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저스는 신시내티와 1차전에서는 홈런 5방 포함해서 10득점을 했고요. 2차전에서는 홈런 없이도 8득점을 해내면서 압도적인 타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좌완 상대로 71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좌완 상대 최다 홈런을 또 기록을 했고요. OPS 역시 0.765, 메이저리그에서는 전체 3위, 내셔널리그에서는 또 1위 기록을 세운 막강한 타선입니다. 네, 슈아버를 필두로 한 필라델피아의 타선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만 이 다저스와 비교하면은 약간 열세인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다저스의 팀 득점은 825득점이고요. 필라델피아는 778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홈런 역시도 다저스가 244개로 전체 2위에 오른 반면에 필라델피아가 기록한 212개의 홈런은 전체 9위 기록입니다. OPS 측면에서는 다저스가 0.768, 필라델피아가 0.75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위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변수가 있다면 이 정규 시즌 막판에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터너의 컨디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득점력은 터너의 출루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불펜에 있어서는 필라델피아가 더 탄탄한 뒷문을 가졌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일단 확실한 마무리, 요한 듀란과 함께 스트람, 로버슨, 커커링 등 여러 선수가 또 위기 상황에 올라올 수 있는 팀입니다. 다저스는 트레이넨과 베시아, 사사키 정도를 이제 필승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운데 요번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러블레스키라든지 커쇼라든지 이런 다른 투수 자원들도 중간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또 승패 예측
예측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 의원님의 선택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저는 뭐 다저스를 이미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번 시리즈에서도 다저스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선에 있어서 다저스가 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재능의 총량 측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발진 역시도 비등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앞서서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다저스의 선발진이 조금은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펜진이 항상 다저스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 전체적으로 선발진과 타선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보다는 좀 더 전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앞서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역시 다저스의 또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필라델피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슈아버라든지 하퍼라든지 이런 이제 가을 해결사들이 좀 미쳐줘야 될 것으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나머지 디비전 시리즈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양키스와 토론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는 오늘 경기였죠. 3차전 신인 선발 이 슈리틀러의 8이닝 무실점 3진 12개를 잡아내는 완벽투에 힘입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슈리틀러의 호투 덕분에 양키스는 또 큰 불펜 소모 없이 토론토를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토론토는 올 시즌 성적에 있어서 양키스와 동률이기는 했습니다만 상대 전적에서는 8승 5패로 앞서면서 양키스를 제치고 2015년 이후에 무려 10년 만에 지구 우승을 또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토론토는 1선발로 가우스먼을 이미 예고한 가운데 2선발 비버에 더해서 3선발로 베테랑 슈어저를 내세우느냐, 아니면 신인인 예세비지를 내세우냐를 두고 지금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슈어저의 경험도 분명히 무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시즌 막판에 투구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던 반면에 예세비지 같은 경우에는 주무기 스플리터를 앞세워서 호투를 펼쳤거든요. 더군다나 양키스 상대로 등판이 없었던 예세비지는 첫 맞대결의 생소함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예세비지를 두 번째 투수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는 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2차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프리드와 로돈, 슐리틀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토론토에게는 일단 비셋이 빠졌다라는 점이 큰 악재인데요. 비셋은 무릎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디비전 시리즈 출격이 어렵다고 합니다. 스프링어와 게레로 등 주축 타자들의 어깨가 굉장히 또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키스도 저지가 3할 6푼 4리 고타율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가을에 강했던 이 스탠튼이 부진한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라이스와 볼피 등 젊은 야수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또 그나마 호재일 것 같은데, 불펜은 뭐 두 팀 다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랬을 때 현우 의원님, 이 토론토와 양키스 어느 팀이 좀 승리를 거둘 것 같으세요? 토론토가 올해 정말 예상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이 전력을 살펴봤을 때는 양키스의 약 우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득실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토론토는 플러스 77점인 반면에 양키스는 16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토론토의 성적에는 사실은 이 득점권이나 한 점차 승부, 연장 승부 등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조금은 운이 따라준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이번 가을 야구 첫 홈런을 터뜨리지 못한 이 저지가 언제 터질 것인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타선의 팩터 중에 하나는 홈런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를 중계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1대1의 균형이 깨진 것도 딩글러 선수의 그렇죠. 홈런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홈런 한 방으로 승부의 향방이 결정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키스 타선이 많이 우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양키스가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그럼 뭐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의 대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팀의 시즌 상대 선적은 4승 2패로 시애틀의 우위였는데요. 디트로이트는 그나마 3차전이 되어서야 타선이 터져졌다는 것이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뭐 시애틀과 비교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력에서 좀 열세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시애틀은 지난 몇 년 동안 타선이 항상 약점이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 마감일에 수아레즈, 네일러를 영입하면서 타선 보강에 나섰고요. 60홈런을 때려낸 랄리와 함께 로드리게스, 아로자레나, 폴랑코 등 기존 자원들 역시도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타선에서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올해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애틀 타선의 올 시즌 이 WRC 플러스는 놀랍게도 113으로 전체 3위에 해당하는데요. 양키스가 119로 1위를 차지했고 이 다저스 역시도 113 그리고 시애틀도 113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선발진 역시도 에이스로 거듭난 브라이언 우에 더해서 로건 길버트, 루이스 카스티오, 조지 커비까지 상당히 탄탄합니다. 1차전을 사실 불펜 데이로 치러야 되는 디트로이트와는 상황이 좀 사뭇 다른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디트로이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2차전에 등판할 수 있는 에이스 스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리즈를 5차전까지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스쿠발이 또 다시 한번 5차전에도 등판할 수가 있겠죠. 현 의원님 선택 이건 좀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표에서 시애틀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디트로이트가 9월에 너무나 부진했었고 이 사실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확실히 가장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맞아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시애틀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시애틀의 3승 1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패는 2차전 스쿠발 선수가 나오는 경기에 좀 반드시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컵스와 미러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시즌 상대 전적은 컵스가 7승 6패로 약 우세였는데요. 컵스는 이제 샌디에이고의 3차전 다르비슈를 공략해 뽑아낸 점수를 또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탄탄한 내야 수비와 함께 부시의 홈런포까지 걷들어준 승리였는데요. 컵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올 시즌 또 돌풍의 팀, 또 미러키네요. 네, 97승 65패를 거둔 미러키는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의 1위에 오르면서 전체 1번 시드를 지금 확보한 상황인데요. 주전 유격수와 마무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똘똘 뭉친 젊은 선수단은 그야말로 기적을 쓸 수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벤치 코치에서 감독으로 부임한 팬 머피 감독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미러키는 에이스 페랄타 선수를 또 필두로 프리스트와 패트릭, 미저라우스키 등으로 로테이션을 꾸릴 예정입니다. 올해 복귀에서 좋은 성적을 남긴 우드러프가 광배근 부상으로 빠진 것이 또 아쉽기는 합니다만 올 시즌 또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바탕으로 팀 평균 자책점 3.58, 메이저리그 전체 2위였고요. 또 내셔널리그에서는 또 1위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네, 미러키 타선 역시도 눈에 띄는 선수는 옐리치와 추리오, 이 콘트라레스 정도가 전부이지만 일단 굴리고 뛰는 이 인플레이와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로 전체적으로 타선이 구성된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에 컵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득점에 있어서는 미러키에 비해서 홈런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는 3홈런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이 호너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은 모두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타자들입니다. 단기전에서 홈런의 중요성, 아까 현우 위원님께서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타선이 터진다면 컵스도 2017년 이후에 모처럼 만에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 진출 예측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우 위원과 저의 의견이 갈린 또 유일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타선에 있어서는 홈런을 좀 더 짜임새보다 중시하는 편이고요. 이 불펜보다는 선발진에 좀 비중을 두고 전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냉정하게 이제 감독을 떼어놓고 이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하면 이 당연하지만 컵스를 찍어야지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컵스와 미러키의 이번 시리즈는 이 두 도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가깝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언급해야 될 게 카운셀 더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러키의 감독이었던 카운셀이 높은 금액의 컵스로 스카우트가 됐는데 정작 지구 우승은 미러키가 차지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 사실 카운셀 그리고 팬머피 감독, 이 두 감독이 보여준 운영 스타일이 너무 달랐고요. 네. 저는 감독의 역량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야구에서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이유 하나, 감독의 역량 때문에 저는 미러키를 뽑아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카운셀 감독이 또 이상한 짓 할 것 같아서 컵스를 찍기가 조금 꺼려지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컵스 올해 OAA가 플러스 31점으로 전체 4위였고 실책도 61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또 적은 팀이었습니다. 미러키의 야구는 상대방을 좀 흔들 수 있을 때, 또 특히 수비가 허술한 팀을 상대로 더욱더 빛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컵스는 사실 그런 변칙이 좀 잘 안 통하는 상대가 아닐까 싶고요. 결국엔 또 장타력 싸움으로 간다면 컵스가
시리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컵스를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디비전 시리즈 4개 시리즈를 모두 다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도 무척 재밌었지만 진짜 가을 야구는 사실 뭐 디비전 시리즈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 우승 팀들과 또 밑에서 올라온 팀들 사이의 대격돌, 웃는 팀은 어디가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시리즈 결과 예측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른 포스트 시즌 소식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